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생TV입니다. 제라늄 우리가 키우다 보면 하엽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을 때, 그러다 보니까 양분이 또 없죠. 물론 주기도 하겠지만 원체적으로 유기질이 또 부족하게 되면 또 하엽이 지고, 또 통풍이 또 너무 안 되면 또 하엽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하나는 물을 또 너무 안 줬을 때, 제가 금년도 4월, 5월쯤에 한번 물을 안 줬을 때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, 물론 다 중요합니다. 하엽이 생기는 경우는.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은 맞추죠. 대부분 많이 줘서 과습으로 죽이지 제라늄 물 말려서 죽이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대부분 다른 꽃도 다 그래요. 저도 처음에 꽃 잘 못 키우고 관리 못할 때는 매일 물만 주다가 죽였어요. 빠뜨려 죽이고 썩혀 죽이고 진 물려 죽이고 또 물 줘서 또 죽이고 매일 주는 거야, 매일. 참 물 주기 3년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, 이 통풍, 환기, 꽃 사러 가면 꼭 그러죠. 물은 대충 며칠 만에 주세요. 통풍이 잘 되게 하세요. 그러면 통풍이 또 어디가 통풍이 어디까지예요. 자, 그래서 제라늄 겨울에 물론 병이 잘 안 생기는 식물 중에 하나지만, 겨울에 또 특히 잘 생기는 게 뭐냐면, 제라늄이 너무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실내를 들여다 놓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. 반팔에 반바지 입고 사니까. 또 너무 건조해서 빨래 참 잘 말리죠. 겨울에 참 잘 말라요. 저는 통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건조하거나 고온하거나 통풍이 안 되는 이 셋 중에 하나. 그게 왜냐면 건조는 사실 빨래를 널거나 물을 뿌리거나 스프레이를 하거나 지금 가습을 하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. 또 고온도 요새 에어컨도 잘 돼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됩니다. 근데 이 통풍은 다른 데는 좀 덜 문제가 되는데, 특히 겨울이 문제예요. 겨울이 이게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왜냐면 날씨가 춥거나 한파주의거나 내리거나 그러면 창문 꼭꼭 닫죠. 그리고 어떤 집은 또 거기다가 비닐로 안에 못질한 집도 있어요. 뽁뽁이 붙이는 거야. 다 하지만은 다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전업주부나 전업이 아니면 가사 일 병행하다 보면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분명히 줘야 되는데 내 몸이 피곤하고 바쁘면은 자연스럽게 환기 통풍은 뒷전으로 밀 수밖에 없고 매일 물 주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. 물 줬냐, 영양제 언제 줬냐, 이렇게 된다고요. 그래서 가게 같은 데나 카페 같은 데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물을 8끼를 자주 하는 집들은 통풍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돼요. 근데 농장이나 화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강제 순환을 시켜요.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. 선풍기 계속 돌아가요. 난집에 가도 그렇습니다. 그게 다 통풍 때문에 그러거든요. 보면 이유가 많아요. 때로는 비가 와서 못 열어, 더워서 못 열어, 추워서 못 열어,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못 열어, 또 중국에서 황사가 와서 못 열어. 이유도 많고 참 많아요. 이유가 너무 많아. 통풍이 안 되는 이유. 근데 그 환기라는 것은 우리가 정체된 어떤 먼지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사람이 또 내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. 산소도 만들지만 이런 걸 좀 빼내고 또 정산작용도 촉진해서 사람으로 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, 이거 맨날 정체돼 있어요. 여기. 그러니까 이게 노란 잎이 생기는 거죠. 이것도 엊그제 사왔는데 물을 안 줘서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많다는 얘기예요. 이거 물 줄 때 안 됐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통풍이 안 됐다는 거예요, 분명히. 그렇다고 여기 계속 일은 해야 되는데 계속 선풍기 틀어놓을 수도 없고, 그러면 또 이게 말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통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. 겨울이니까 마음대로 문도 못 열고. 그 신선한 공기는 이 식물한테도 활력소예요. 비록 어떤 식물들은 자기들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낼지라도 그 정체된 건 좋은 게 아니거죠. 이 잎이라는 게 그래요. 낮에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잖아요. 그럼 산소를 또 내뿜어. 산소를 생산해. 그러다 밤에는 또
에너지를 쓰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또 만들어내요.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가 정체가 돼도 산소도 정체가 돼. 즉 잎의 순환작용이 잘 되면 광합성도 잘 필요한 이산화탄소 산소가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된다는 거예요.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얘기죠. 우리가 그런 말 있죠. 고인물이 썩는다. 공기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체된 공기는 식물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만큼 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식물이든지 성장을 하게 되면 공기가 순환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환기하고 통풍인데 자연적으로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걸 못 하잖아. 근데 우리가 증산작용 많이 하죠. 그건 뭐냐면 얘가 여기서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면서 여기서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. 햇빛을 받아서. 남는 거를 우리가 안 보이는 기공이 있잖아요. 기공. 질그릇 같은 거 기공이 있다 그러잖아요. 여기서 밖으로 수분을 발산하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뭐 수국이라든지 이런 건 증산작용을 굉장히 잘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꺾어지 할 때도 너무 이파리가 많으면 안 되죠.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잎이 보이지 않는 기공 그런 걸 통해서 수분을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광합성을 하면서 물도 쓰고 또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공기 중으로 발산도 하게 되고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성장하는 그 자체에서 또 열도 난단 말이에요. 얘들도. 사람도 움직이면 열이 나잖아요. 그 열도 식혀주고 그 환기통풍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이게 약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식물도 튼튼해지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잎의 노화가 잘 생기고 이런 하엽이 생긴다는 거예요. 노랗게 또는 누렇게 어떤 것도 시커멓기도 하고 그 약한 체질로 되니까 바로 그때 병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건조하고 고온하고 특히 통풍이 안 되면 잘 생기는 게 응애, 제라늄에 또 뭐 솜깍지벌레, 깍지벌레 종류도 뭐 30가지도 넘어요. 그 다음에 잘 생기는 게 온실가루 2. 여러분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. 요걸 제가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내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라늄에 많이 생기는 병, 뭐 그 다음에 무름병이라든지 잿빛 곰팡이병이라든지 요거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통풍의 중요성, 통풍이 어떻게 되고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. 왜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